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스타트는 좋았는데 장 후반에 살짝 밀리면서 거의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선물이 보시는 것처럼 보합 수준에서 스타트를 본 거를 알 수 있고요. 지금 기준선,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살짝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2시 초반대에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밀리면서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 보시면 2시 6분이네요. 2시 6분에 합창의장 후보가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뉴스가 돌면서 선물은 빠졌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선물을 매도하고 빅텍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갖다가 2시 6분부터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은 지금 2시 6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6분이면 2시 6분, 자 5분 6분, 자 여기서부터 실제 시장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장이 여기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죠. 그죠? 계속 물론 중간에 반등이 나왔지만 요 한 20분 사이에 선물은 한 1.5p 정도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움직임이 나왔던 게 바로 빅텍이라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 6분 일체 2시 6분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실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북한 관련한 뉴스가 뜨면 항상 선물은 매도, 주식은 현금을 확보하고요. 종목은 지금 말씀드렸던 빅텍, 스페코, 그다음에 한일단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밀렸음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지금 7종목이 왔고요. 나머지 올라온 종목 급등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국정밀. 자, 한국정밀기계죠. 한국정밀기계인데 관리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이 종목 역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집이 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 하방에서 큰 문제 없이 계속 움직임이 없이 그냥 계속 하방에 있다가 그냥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견디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상한가를 갖다 움직임을 나온 걸 보면 아침에 그냥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점심때부터 슬슬 움직여서 그냥 얼음 만들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매집주라고 얘기를 하고 매집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잡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거는 정보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창. 자, 한창은 이 종목도 지금 떨어진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밀렸던 종목입니다. 대북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지금 대북 관련해서 신경 쓸 게 아예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북 관련한 이슈가 없었는데 한창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부터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맞나요? 통일부 장관 맞네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으로 처음 판문점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이슈가 있었죠. 그죠? 어제도 이슈가 있어서 어제는 아시아 종묘가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아시아 종묘는 좀 약해졌어요. 아시아 종묘는 갭으로 떠가지고 고점 찍고, 지금 얘도 거의 18%까지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빠진 상황이고, 오늘 한창이 지금 상한가를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북 관련한 종목, 우리가 철도 관련한 종목들 있죠. 철도 관련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뭐 아난티나 신원,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한창만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는 다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냥 한창 찍어서 이슈에 맞춰 가지고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KPM테크. 자, KPM테크는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네,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KPM테크랑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텔콘RF. 네, 텔콘RF랑 지금 텔콘RF는 어제 21%까지 올랐다 빠진 상황이었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21%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후발주로 KPM테크의 후발주로 움직였는데 어제는 KPM테크가 상상 오늘도 상한가를 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빠지다가 KPM테크가 뉴스가 떴습니다. 뉴스에 한 방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때 뉴스가 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예, 요 부분에서 뉴스가 뜬 것 같은데 계속 빠지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KPM테크랑 텔콘RF랑 같이 움직이는 이유 휴머니젠 그죠? 예, 휴머니젠 관련한 종목입니다.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상한가 같죠? 자, KPM테크랑 그 다음에 텔콘RF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KPM테크는 그 휴머니젠의 그 지분을 갖다가 1.1%, 그 다음에 텔콘RF도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IPO를 진행하고 JP모건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IPO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상장될 때쯤 다시 한번 KPM테크랑 텔콘RF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일정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GSE. 자, 어제 제가 GSE를 갖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GSE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GSE를 잘 보시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SK가스가 상한가를 갔을 때 관련주로 해서 GS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침에 뭐 얼음이 된 다음에 그냥 순식간에 상한가를 갔고요. 물론 중간에 또 장난쳤죠. 그죠? 한 10%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GS의 상한가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에 그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수소 도시가스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SK가스랑 같이 GS가 움직임 나오는데 SK가스는 밀렸어요. 근데 GS는 상한가로 마무리해서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쪽 관련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LPG 가스를 갖다가 뭐는데 만약에 수소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수소가스로 도시가스를 갖다 공급한다는 얘기겠죠. 획기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쵸? 수소가스만 잘 만들어지고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 청정연료로 많이 곽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슈 나오면 또 먹으면 되겠죠. 자, 서진 오토모티브. 자, 서진 오토모티브도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것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매집 종목이죠. 지금 매집을 얼마나 했어요, 이 아저씨들이요? 예, 매집을 거의 이때 상한가 치고 뭐 했으니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거의 한 6개월? 한 5개월 가까이 매집을 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스타트 하자마자 그냥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다만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테슬라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 뉴스가 없기 때문에 뉴스 없는 걸로 이런 거는 세력주, 작업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화테크. 자, 영화테크 아침에 제너럴모터스랑 1289억, 1300억 가까이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가겠죠. 1300억이면 꽤 센 금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붙었는데 지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갭 뜨는 게 안 보이죠. 차트 환경 설정에서 요 갭 보정을 없으면 갭으로 뜬 게 확실하게 보이죠. 갭으로 떠서 살짝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엔진룸의 정션박스, 그 다음에 REC, 어쨌든 요거 공급 계약했다는 거 이슈 가지고 올라온 거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성 파인텍. 자, 대성 파인텍의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 방에 먼저 이슈가 떴습니다. 지금 대성 파인텍 관련한 이슈를 보면, 자, 친환경 인증 없는 보일러 10월부터 전면 판매 금지한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 9시 15분에 이슈가 돌았거든요. 움직인 걸 보면, 자, 9시 15분에 움직임이 찌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저희한테 정보가 온 거죠. 9시 15분이면 여기거든요. 자, 9시 15분에 이슈가 돈 다음에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쭉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슈는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 이런 이슈는 잘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 관련한 것만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뉴스가 떴죠. 대성 파인텍이 뉴스가 뜬 걸 보면 대성 파인텍 뉴스가 뜬 거를 보면 훨씬 더 나중에 뉴스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에 9시 37분에 떴죠. 대성 파인텍 정부 친환경 미인증 보일러 판매 금지. 자, 이 뉴스가 언제 올라왔느냐? 9시 37분. 9시 37분이면 어디예요? 9시 37분. 여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시간만큼의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돈이랑 직결이 된답니다. 이런 거는 뉴스가 뜬 다음에 매수하면 물론 이건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렇지만 상한가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정보를 얻고 싶다 싶으시면 저희 방에 오셔서 같이 정보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자 뭐라고 말씀드리면 대성 파인텍 이슈 있습니다.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실제 회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정확한 이슈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빠른 정보 특히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정보인증 또 뭐 있죠?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전자인증이랑 이 두 종목 장중에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국전자인증도 같이 보셔야죠. 항상 얘네들을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한국전자인증은 18% 갔고요. 그 다음에 빠졌고요. 한국정보인증은 지금 상 찍고 빠졌는데 한국정보인증 뭐 공인증 기관이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잠깐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뭐죠? 뭔 인증인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자, 장중에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11시 25분에 나왔던 뉴스인데 18일부터 제로페이로 QR코드도 전자 출입 명부로 사용한다. 제로페이 요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시 25분이면 어딘가 한번 볼까요? 11시 25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이랑 전자인증이랑 제로페이 관련한 이슈를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요런 거는 단발로 보셔야 돼요. 그쵸? 단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능기업. 자, 지능기업 우선주. 뭐 말씀드렸죠? 지능기업 관련해서 시간으로 상한가 갔던 종목이 이날이었죠.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우선주. 뭐 특별히 우리가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패스하겠습니다. EWK. 자, EWK. 와, 차트 지기죠. 이것도 매집 차트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매집 차트라고 그러는데 진짜 좀씩 매집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참 멋진 차트고요. EWK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오늘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나요? 22%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갈지 않을까요? 지금 움직임 봤을 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윗꼬리 달면서 계속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그 지역 발전 설비 업체이긴 한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뭐 예측을 하자면은 얘도 가스테마랑 연결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특별한 이슈 뉴스 없는 상황으로 지금 22% 상승을 했습니다. 자, 덴티스. 자, 덴티스는 갑자기 뉴스로 올라온 거죠. 그쵸? 덴티스가 뉴스가 뜬 게 언젠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덴티스. 자, 덴티스가 특징주로 뉴스가 뜬 게, 제일 먼저 뜬 게 여기죠. 그죠? 12시 53분이네요. 그쵸? 12시 53분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12시 53분이면 여기네요. 그쵸? 여기네요. 52분, 53분. 자, 53분이 여기인데,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 뉴스에 움직임 나오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정보가 빠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죠. 여기서 보면. 그죠? 그죠?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먼저 매수를 한 겁니다. 저도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고, 어쨌든 뉴스 이후에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정보만 여러분들이 잘 먹는다고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죠. 투명 교정 셋업 전문 소프트웨어가 미국 FDA 승인 이슈,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팜. 자, ST팜은 장중에 뉴스 떴습니다. 지금 ST팜은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 원래부터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ST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458억짜리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뉴스에 그냥 급등을 한 다음에 쭉 올라와서 상한가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자, ST팜이죠. 네. 자, ST팜이 뉴스가 나온 부분이 언젠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뉴스로 해서 종목을 쫙 보는 방법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ST팜 뉴스가 계속 나오죠. ST팜 9시 29분에 나왔습니다. 그쵸? 단일 판매 계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쭉 움직임 나오는데 이런 거는 9시부터 뉴스가 나왔네요. 그쵸? 9시 29분 요때인가요? 야, 이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쵸? 빼버린 다음에 66,000원에서 62,800원, 63,000원 정도 5% 뺐다가 그 다음에 올렸어요. 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여기에 특징주라고 해 놓으세요. 특징주. 자, 특징주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잠깐만요. 요렇게 봐야 되나? 요렇게 나오면 종목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건 아닌가 보네요. 특징주로 해서 해놓으면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이걸 갖다 또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징주들만 장중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봐서 특정주로 해서 특징주,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 물론 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렇게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고점에서 터진 것들은 진짜 어느 정도로 빠지냐면은 예를 들면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뉴스에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빼는데 진짜 잔인하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뉴스가 뜬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밑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뉴스와 정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급은 조건식으로 찾을 수가 있지만 뉴스는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빠른 정보는 제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못 받는 정보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HTS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뉴인텍. 자, 뉴인텍은
지금 엊그저께 점으로 날아간 종목이죠. 지금도 16%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내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뉴인텍은 수소차 테마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단단히 돌려먹고 그 다음에 또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매매는 뭐 항상 손절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 최저점 여기를 잡고 손절을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주공. 자, 부산주공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는 원래 뭐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가끔가다 부산주공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상한가를 못 갔지만은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툭툭툭 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특별히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은 실제 많이 빠진 상황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2.5에서 2단계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뭐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뭐 또 비대면 아니면 또 뭐 이런 그 다른 외부적인 요인, 다른 뭐 실적 아니면 그 계약권이나 아니면 공급계약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정부에서 항상 무슨 하는 이슈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거는 잘 이용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9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